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들에서 전청조와 남현희 씨의 팔자를 풀어봤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남현희 씨의 팔자를 보충해서 좀 더 풀어보고 특히 그의 이름 신수에서 발현되는 올해의 파재와 도식과 괴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글 이름 신수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금 일간들은 올해 연간의 개수를 봐서 상관을 만났습니다. 상관의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시비, 구설, 명예실추, 직위회재 이런 걸 뜻합니다. 심하면 관재수를 만나게 되고 더 심하면 명을 건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모든 경금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팔자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의 수는 좋은 거와 나쁜 거죠. 지금 나쁜 경우만 얘기한 겁니다. 자, 팔자를 보면 경금이 8월 달에 나서 유금을 보고 술토를 봤습니다. 비록 신금이 없습니다만은 여기 신금과 경금이 투해서 이 정도는 실을 몰라도 종왕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혁격입니다. 다른 왕격과는 다르게 경금의 종혁격은 정화를 봐도 무방합니다. 이유는 재련을 해서 성기적 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이죠. 관은 명예를 높인다. 정화가 투하해 있고 술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있는 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상신인 정화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안 좋죠. 이민대원 43세 올해입니다. 팔자는 우리 나이로 봐야 됩니다. 올해 또 계묘년이 들어갔죠. 임수가 들어와서 정화와 합을 합니다. 즉 관이 합반됩니다. 정화는 관인데 이것은 나의 명예인데 명예가 스톱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명예가 스톱됐다. 자, 그런데 운지에서는 임목이 들어와서 유금과 대척 관계를 짜면서 원진으로서 왕한 금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재성이잖아요. 재는 뭐죠? 돈입니다. 돈이 왕신을 건드렸으니까 돈 문제가 생길 대운이다. 이렇게 합을 해서 목으로 바뀝니다. 왜? 운지가 목이니까 화목이 되는데 목도 또 재성이죠. 자, 이렇게 대운에서 돈 문제가 나타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이 이민년인데 작년에도 분명히 사건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작년 사건이 이러한 어떤 원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개수가 들어와서 정화를 충격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관이 깨졌죠. 자, 시비, 구설, 풍파, 관재수, 직위해제, 직장이 깨진다. 이런 등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명리용어로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을 상관경관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원명에 있는 상관이 관을 본 것이 아니라 상관이 들어와서 관을 충했기 때문에 상관충관이다 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겠죠. 관이 완전히 깨졌으니까 법이 다 했습니다. 이것을 진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다하면 백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민이라고 하죠. 진법 무민이다. 무법천지니까 백성이 살 수가 없다. 즉 명을 건드리는 뜻입니다. 진법 무민하면 황천지객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세한 분들은 황천강을 건넌다. 다시 말해서 명을 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질없는 생각 버리고 허물은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죽기보다 더하겠나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 중에 묘목이 들어와서 어디를 건드립니까? 유금을 충을 했잖아요. 유충했잖아요. 이 유금은 뭡니까? 10성으로선 양인이고 12혼성으로는 제왕이고 12신살로선 장성살입니다. 여기를 충으로 건드렸습니다. 아주 노했죠. 이것을 세신충왕이로
최신충왕하니 왕신기발이 왕기 역사 팽지풍파 일락천장이다. 한번 떨어져서 청길 낭떠러지로 천장으로 떨어진다. 즉 명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팔자가 올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묘목은 뭡니까? 일단은 재성이잖아요. 재니까 또 돈 문제로서 여기를 건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또 뭐죠? 12신살로서는 수옥살입니다. 수옥살. 수옥살. 저 깜빵살이라는 뜻입니다. 깜빵살이다. 저 관재수를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뜻이죠. 왜 이것을 도화살로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 분들만 나오면 도화살이 그때 이번엔 쏙 들어갔다라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죠. 12신살을 분명히 가려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바로 쇠신이 충왕에서 완전히 사주의 왕세를 건드렸기 때문에 올해 피할 길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름을 보게 되면 희는 양입니다. 현도 양입니다. 남은 음입니다. 태계 같은 태계. 태계는 뭐죠? 소녀개입니다. 소녀. 항상 소녀처럼 이쁘게 내가 살아야 되고 기염받아야 되는 팔자다. 자, 태는 뭡니까? 12구설을 뜻합니다. 어떠한 사람 이름이 이자, 영자, 희자라고 하자고요. 이런 경우도 이런 개가 나죠. 이런 이름을 쓰게 되면 12구설을 그대로 내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팔자에 십성을 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마스에 대해서 육교에 육친성을 붙였습니다만은 이번에 십성을 붙여서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간, 정간, 정제, 정간, 비견, 정제. 정제, 상관, 정제, 편인. 효는 편인입니다. 식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효에서는 동효가 있고 암동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효와 암동효는 어디든지 가서 생극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름에서 동한 효는 모든 효가 다 동했는데 펄쩍펄쩍 건너서 이렇게 극하고 하지는 못하고 접속에서만 생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 나갈 수 있죠. 자, 현에서 관이 어디를 칩니까? 비견을 극을 하고 있잖아요. 비견이 깨졌네. 나의 동료가 바로 관재수를 만났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비견이 또 재를 극하고 있으니까 재는 어떻습니까? 파재 상황이 온 거죠. 즉 부도 상황을 그대로 읽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물이 말승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지지로 와서 보게 되면은 재성이 가서 편인 효신사를 그대로 극을 했습니다. 효는 뭡니까? 효는 효신사는 바로 문서거든요. 이것이 바로 탐재 괴인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서 부도 상황을 그대로 나타나고 효신이 가서 식신을 그대로 극합니다. 식신은 뭡니까? 식신이 효신을 만나서 그걸 당하면 도식이라고 합니다. 밥그릇이 바뀌는 거죠. 밥그릇이 엎어졌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풀어서 봐서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팔자를 보고 신수를 볼 때도 방편을 한 가지를 옆에 놓고 같이 참고해서 보게 되면 적중력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팔자와 이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